안녕하세요. 살피소 사회복지실전학교 1강 노인복지사업 제대로 이해하기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사업 이름을 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며 제공 뒤에는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흐름을 익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어르신을 만나면 이분은 맞춤 돌봄 대상인가요? 장기 요양을 신청해야 하나요? 재가노인 지원과 통합 돌봄을 함께 연결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때 사업명부터 고르면 중요한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4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일상 기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가족과 이웃 같은 관계망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공백이 있는지입니다. 상담 기록도 이 순서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확인한 사실, 어르신이 직접 하신 말씀, 담당자의 판단, 지금 해야 할 조치, 다음 확인일을 구분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상태가 안 좋아 보임이라고 쓰는 대신 오후 3시 방문 당시 냉장고에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고 어르신은 어제부터 식사를 거의 못했다고 말함처럼 기록해야 합니다. 사실과 판단을 나누면 다음 담당자가 상황을 이어받기 쉽고 서비스 연결의 근거도 분명해집니다. 먼저 재가노인 지원 사업을 보겠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은 독거, 경제적 어려움, 건강 저하, 주거 불안, 관계 단절,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처럼 여러 위험이 겹친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 전반을 살피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은 한 번의 물품 지원으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초기 상담과 위험 확인, 욕구와 자원 파악, 서비스 연계, 이용 여부 확인, 그리고 재점검이 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는 안전 확인과 안부,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 지원, 우울과 고립 예방처럼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생활 리듬을 이해하고 정해진 방문이나 전화가 실제로 안전 확인과 관계 형성으로 이어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방문 횟수만 채우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문했다보다 어르신의 식사와 복약 상태를 확인했고 지난주보다 보행이 불안정해져 보호자와 보건소 상담을 연결했다가 더 중요한 기록입니다. 장기 요양은 등급과 인정 절차, 급여 종류, 계약 내용, 본인 부담금, 이용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담당자가 모든 기준을 기억해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적용되는 공식 기준과 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어르신의 상태가 장기요양 신청을 검토할 만하다면 신청 절차와 준비 자료를 안내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안전 공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합 돌봄은 의료, 요양, 주거, 복지, 이동과 지역사회 자원을 한 사람의 생활 계획 안에서 연결하는 관점입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어르신에게 병원 진료만 연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집안의 낙상 위험, 식사 준비, 약 복용, 이동 방법, 보호자의 돌봄 가능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 돌봄의 핵심 질문은 어떤 사업에 넣을까가 아니라 이분이 지금 사는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려면 무엇이 연결되어야 할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서비스가 겹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상자, 목적, 제공 기능, 제공 주체, 기록 방식, 점검일을 표로 비교해 보십시오. 서비스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중복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여러 기관이 방문한다는 이유만으로 병행이 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같은 식사 지원이 반복되는지, 안전 확인과 건강관리의 역할이 구분되는지, 각 기관이 무엇을 책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도 각각의 서비스를 왜 받는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78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최근 식사가 줄었고 약을 자주 빼먹으며 집안에서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도인지 저하가 의심되지만 장기요양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한 가지 서비스만 결정하지 않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먹을 것과 안전이 확보되는지 봅니다. 둘째, 복약과 낙상 위험을 확인합니다. 셋째, 인지와 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 평가가 필요한지 살핍니다. 넷째, 어르신이 어떤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다섯째, 장기 요양이나 보건복지 자원 연계를 검토하고 다음 확인일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실무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상황을 확인하고 기준을 비교하고 담당자의 판단 근거를 남기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한 뒤 반드시 다음 점검을 예약합니다.
좋은 복지는 서비스를 많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위험이 줄고 생활이 안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부 기준은 최신 법령과 지침, 기관 규정, 관할 기관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노인복지법과 행정실무를 실제 점검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